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종합복지 정책 이야기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취업은 언제 될지 모르겠고, 매일 버스비, 지하철비만 해도 만만치 않네요. 가끔은 영화 한 편, 전시회 하나라도 보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청년들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비 걱정을 덜어줄 월세 지원부터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미래 적금, 일자리 찾기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교통비 부담을 확 줄여줄 정액 패스까지 정말 청년들 입장에서 꼭 필요했던 정책들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입니다.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가장 적합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비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혼자 살려면 월세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알바를 해도 취업을 해도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한 게 현실이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월세 지원 사업의 지속과 확대입니다. 기존에도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지원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거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인원은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방향성만 봐도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월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바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 공간 같은 특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복합 청년 주택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집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취업 준비를 위한 면접 연습이나 스터디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복합 공간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청년 미래 적금 제도가 새롭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에서 12%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12% 우대를 해주고요. 군 초급 간부들에게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0% 매칭으로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군 초급 간부가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저축한다면 원금이 1,08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혜택인지 아시겠죠?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정리하면 주거 정책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당장의 월세 부담은 직접 지원으로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적금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월세 지원으로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서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종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청년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질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에게 취업이란 정말 높은 산과 같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요구하는 스펙은 점점 높아지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었고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입니다.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하죠? 첫 걸음을 떼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먼저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15만 명을 발굴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상 취업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들을 찾아서 맞춤형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여 수당도 함께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거든요.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쌓으면서 동시에 참여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알바나 임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제 사회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나중에 정식 취업을 할 때도 이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활동지원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어 있던 구직 촉진 수당이 내년부터는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월 60만 원이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도전의 기회를 넓혔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청년들은 단순히 아무 일자리나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일,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존에는 그런 청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정책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거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매달 4만 원의 식비를 지원합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1년이면 48만 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는 전자책 구독이나 구매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요즘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데 책값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일자리 정책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구직 단계에서는 현금성 지원으로 버틸 힘을 주고 취업 후에는 근속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단순히 일자리만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촘촘히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청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나 직장에 가고 면접이 있으면 여기저기 이동하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문화생활을 위해서도 이동해야 하죠. 하루 종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되니까 하루에도 몇천 원씩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을 보러 다니는 청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이곳저곳 회사를 다니다 보면 교통비만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정부에서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정액 패스 제도인데요. 한 달에 5만 5천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 한도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혜택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한 달 교통비로 15만 원이 나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액 패스를 이용하면 5만 5천 원만 내면 되니까 매달 9만 5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14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은 절약 효과가 더 클 겁니다.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교통비가 나오는 청년이라면 정액 패스로 매달 14만 5천 원, 1년에 17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가계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배려가 있습니다. 기존의 K패스 제도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청년들은 기존의 K패스를 이용하고, 이동이 많은 청년들은 정액 패스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런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 돈으로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책도 사고, 문화생활도 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할 수 있고요. 이처럼 교통비 지원 정책은 단순히 이동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서 청년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더 많은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창작 활동,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꿈이 가장 크고 창작 욕구가 가장 왕성한 시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에 쫓기다 보면 문화생활은 사치처럼 느껴지고 예술 활동은 꿈도 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말 의미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먼저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도 있던 제도인데 이번에는 지원 연령과 금액을 모두 늘렸거든요. 더 많은 청년들이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공연도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건 창작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새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연 900만 원이면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청년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음악을 하는 청년, 그림을 그리는 청년, 소설을 쓰는 청년, 영상을 만드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작품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을 위한 인센티브인데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 2년 근속 시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년들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둘째는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죠. 72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받는 이 인센티브로 청년들은 더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확보하기가 쉬워질 테고요.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꼭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지역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문화예술 및 인센티브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꿈과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술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작 지원금으로 꿈을 키울 기회를 주고,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청년에게는 정착 인센티브로 용기를 주는 것, 그리고 모든 청년들에게는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청년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정책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종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청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지원과 단계별 맞춤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보편적 지원 측면을 보면 교통비 정액 패스나 문화예술 패스처럼 소득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런 정책들은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맞춤 지원 측면에서는 각 청년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지원금과 일 경험 프로그램을,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와 역량 개발 지원을, 예술인 청년에게는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기죠. 이렇게 세분화된 지원 체계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경로와 선택을 존중하고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입니다. 월세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과 미래 적금이나 창작 지원금처럼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역량 개발을 돕는 정책들이 함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년들이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만 버티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그 여유 자금으로 미래 적금에 가입해서 목돈을 모으고 교통비 절약으로 생긴 여유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창작 활동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 청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책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청년들이 모르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복지는 정말 아는 만큼, 활용하는 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청년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때로는 좋은 정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일자리 연결이나 취업 지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주거, 교통, 문화, 창작 활동까지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을 단순히 미래의 일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개인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의 다양한 꿈과 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보완해야 할 점들도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점점 더 섬세해지고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책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책들을 단순히 받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 여러분들께서는 청년들의 도전과 시행착오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때로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체가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원할 때 그 청년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갈 테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 시행 일정 등은 관련 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미래 적금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시행되니까 그 전에 미리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비 정액 패스도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교통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나 각종 구직 지원 제도는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정책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복지로에 접속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검색해 보세요. 나이, 소득, 상황 등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은 계속 변하고 발전하니까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기존 정책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방송이 청년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책은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수록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집니다.
복지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보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예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쌓여가기를 바라며 다음 방송에서도 더욱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지금까지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